안녕하세요. 알포드입니다. 오늘은 연력학 제1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강은 연력학을 공부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들은 아래와 같아요. 연력학의 정의, 물질과 시스템의 상태와 상태량, 과정과 사이클, 상태량, 마지막으로 단위와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다면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연력학이란 무엇일까요? 연력학이란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다루는 과학입니다. 에너지는 엔탈피, 내부 에너지 1, 열로 구성되어 있고 엔트로피는 S라는 프로퍼티로 표현되어집니다. 에너지와 엔트로피는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연력학을 에너지의 흐름의 과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연력학 법칙은 총 4개의 법칙으로 구성됩니다. 연력학 제0법칙은 온도 동등의 법칙으로 온도를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고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에너지는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단지 다른 형태로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엔트로피와 관련된 제2법칙과 제3법칙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해석을 위해서 우리는 연력학 시스템을 정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 질량, 검사 최적, 고립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의 테이블에서 각각의 연력학 시스템에 대해서 에너지의 흐름으로 특징을 채워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검사 질량은 시스템을 가로지르는 질량이 없고 열과 일은 유출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질량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밀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검사 최적은 시스템을 가로지르는 질량과 열과 일이 존재합니다. 즉 시스템에서 질량의 유출입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고립 시스템은 환경과 완전히 고립되었기 때문에 질량이라든지 일과 열의 유출입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온도 측정의 기본이 되고 모든 연력학 법칙들의 기초가 되는 연력학 영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에서와 같이 시스템 A와 시스템 B와 시스템 C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시스템 A와 시스템 C의 온도가 같다고 합시다. 여기서 온도가 같다는 것은 두 시스템이 열적 평형을 이루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시스템 B와 시스템 C가 또한 열적 평형에 의해서 온도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시스템 A와 시스템 B는 열적 평형에 의해서 온도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력학 영법칙입니다. 연력학적 평형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충분한 시간이 흘러야지 두 물체 사이에 연력학적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TA와 TC가 25도로 같다고 하고 TB와 TC가 25도로 같다고 하면 당연히 TA와 TB는 열적 평형에 의해서 25도로 같게 됩니다. 주어진 그림에서 관계들을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력학 영법칙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연력학 제0법칙에 뒤이어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종류에는 시스템으로의 질량 유량에 의한 엔탈피, 그리고 내부 에너지, 일,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이 사각형은 연력학 해석을 위한 검사 최적이고 이 주위에는 온도 TO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검사 최적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는 질량 유량에 의한 엔탈피 H인과 그리고 이별량 Q 다시 있고 이 검사 최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주위로 이런 열량 Q로스트, 주위 쪽으로 한일 W 닷 그리고 검사 최적에서 나오는 에너지인 엔탈피 아웃이 있습니다.
연력학 1법칙의 수학적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검사 최적의 에너지 레벨이 2일 때 검사 최적으로 들어간 에너지에서 검사 최적으로 나온 에너지를 빼면은 바로 검사 최적이 유지하는 에너지 레벨 2가 나옵니다. 연력학 1법칙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철수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 철수는 에너지 레벨을 2라고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철수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먹는 에너지가 있겠죠. 이거는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출하는 에너지가 있겠죠. 소변으로 똥으로. 그리고 철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또 에너지를 방출하고 생각하고 맛보고 느끼면서 또한 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주위로 철수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잃겠죠. 그리고 날씨가 더울 때는 주위에서 철수로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서 배운 지식으로서 철수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을 세울 수가 있겠죠? 연력학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상태와 그리고 시스템의 상태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과 같은 순수 물질은 다음과 같은 온도 압력 그래프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 곡성을 가리킵니다. 즉 순수 물질에 대해서는 물도 적용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공기는 순수 물질이 아닌데 기체상에서는 그냥 순수 물질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이 곡선의 특성을 보면 삼중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삼중점은 고체상과 전기상과 액체상이 동시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점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전기상의 이 점에서는 이 전기상을 특정짓는 온도와 압력이 결정되고요. 다른 두 개의 요 점에 대해서도 액체상과 고체상을 특정짓는 압력과 온도가 결정이 됩니다. 즉 순수 물질에 대한 온도 압력 그래프에서 그 점의 상태량은 바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즉 시스템의 상태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면은 이에 해당하는 유한한 온도와 압력이 결정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또한 상태량은 시스템의 상태만 의존하고 경로에는 무관합니다. 즉 시스템의 히스토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특성을 점 함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물성치를 하면서 점 함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점 함수는 완전 미분이 가능한 편리한 함수입니다. 또한 질량의 의존성에 의해서 상태량을 구분하는데 강성적인 상태량과 종량적인 상태량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이 그림은 이 시스템의 연력학적 상태를 특정짓는 질량과 온도와 압력 그리고 빛체적 근도, 부피,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1대3으로 나누면 질량에 상관없이 온도와 그리고 압력과 빛체적은 그리고 근도는 동일함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1대3으로 나눌 때는 질량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열량을 각각의 비의 비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에 의존하는 것을 종량적 상태량, 질량에 의존하지 않고 인디펜던트한 상태량을 강성적 상태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력학을 이해하는 데서 시스템의 연력학적 평형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열적 평형과 역학적 평형이 있는데 열적 평형은 상태량인 온도가 시스템의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역학적 평형이란 상태량인 압력이 시스템의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연력학에서 중요한 과정과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과정이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스템의 상태가 변화하는 동안에 즉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가 있다면 이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를 거쳐가는 연속적인 경로를
과정이라 하고 이를 영어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사이클이란 시스템이 상태 변화를 거쳐 처음 상태로 회귀하는 것. 즉 여기서 출발했다면 사이클을 거치면서 처음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사이클이라고, 결론적으로 처음 상태량과 최종 상태량은 동일합니다. 사이클의 대표적인 예는 전기동력발전소의 랭킨 사이클이죠. 뒤에 가면 랭킨 사이클에 대해서 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중에서 준평형 과정, 비평형 과정, 등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2에서처럼 피스톤 실린더 시스템을 채용을 했습니다. 즉, 이 실린더 피스톤 시스템에서 검사 최적은 다음과 같고 이 안에 기체로 채워져 있고 이 압력을 P라고 하겠습니다. 준평형 과정이라는 것은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각 점이 평형 상태인 이상적인 과정을 말하는데, 이를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무게가 아주 작은 N개의 추가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피스톤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추를, 질량이 작은 추 한 개를 빼면은 이 시스템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피스톤을 빼도 그 다음 과정을 위해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다시 평형 상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준평형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각 점이 평형 상태인 이상적인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비평형 과정이란 시스템의 상태가 변할 때 평형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추를 갑자기 제거를 하면 이 피스톤의 이 막에 꽝 박겠죠. 그러면 평형 상태가 아니죠. 이것을 비평형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압 과정은 이 마개를 제거하고 이 검사 질량에다가 이별량 Q를 하면 기체의 압력은 증가하는데 이 기체의 압력이 추의 무게와 대기압과 평형을 이루면서 쭉 올라가겠죠. 이러한 것을 등압 과정이라 합니다. 이 외에도 등온 과정, 등적 과정, 등 엔트로피 과정, 등 엔탈피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력학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연력학 상태량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총 8개의 중요한 연력학적 상태량을 열거하였고요. 가장 기초적인 연력학적 상태량은 바로 압력과 온도입니다. 압력은 라지 P로 표현하고요. 국제 단위는 파스칼을 사용합니다. 1파스칼은 단위 면적당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1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압력을 생각할 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시스템의 물리량은 정압으로 계산을 합니다. 정압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정압 말고 다이나믹 프레셔라고 동압이라고 있는데 이 동압은 유체가 흐르면서 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압력입니다. 정압과 동압은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에도 나타납니다. 온도는 라지 T라고 표현하고 보통 절대 온도를 켈빈이라고 합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척도를 나타내죠. 우리나라에서는 온도를 도씨, 셀시어스 온도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물이 어는 온도는 0도씨죠. 그리고 물이 끓는 온도는 대기압에서 100도씨죠. 그런데 미국에 가보면 도F라고 페르나이트 온도를 사용해요. 페르나이트의 기준은 우리 몸이 정상 온도가 100페르나이트라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비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체적은 스몰 v를 사용하고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페시픽 볼륨이라는 것은 1kg당 물리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체적은 1kg당 부피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밀도인데 이 밀도는 비체적의 역수예요. density라고 말하고 단위 부피당 질량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이 물체가 무겁다 아니면 가볍다의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엔탈피는 라지 H라고 쓰고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국제 단위는 킬로줄을 사용합니다. 검사 최적을 통한 질량 흐름이 가지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엔탈피 H는 내부 에너지와 유동 에너지, 즉
질량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델피가 나오죠. 그래서 유동에너지를 PV라고 사용합니다. 즉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와 유동에너지의 합을 엔탈피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내부 에너지는 라지 U를 사용하고 그리고 국제 단위는 킬로줄입니다. 검사 질량의 질량이 가지는 총 에너지를 말하고 여기에서 질량의 흐름이 없습니다. 엔탈피는 검사 최적을 가로지르는 질량 흐름이 있죠. 근데 내부 에너지는 검사 질량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 에너지가 빠지겠죠. 엔트로피는 지금 좀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이니까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상태에서 중요한 건도라는 게 있는데 건도라는 건 X로 표현하고 퀄리티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리고 이거는 차수가 없어요. 무차원수입니다. 왜냐하면 포화 상태에서 기체와 액체가 평형 상태를 이루는데 기체와 액체의 전체 질량 중에서 베이퍼, 즉 전기가 가지는 비율을 말을 합니다. 온도 스케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도는 크게 셀시어스 온도와 페르나이트 온도, 화씨 온도라고 하죠. 그리고 절대 온도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물의 어는 점, 즉 아이스 포인트는 셀시어스, 즉 도시라면 0도씨가 되죠. 그리고 페르나이트는 32도 F가 됩니다. 대응하는 압력은 1기압이고요. 물의 끓는 점, 즉 보일링 포인트는 1기압에서 셀시어스로는 100도씨, 그리고 페르나이트는 212도 F가 됩니다. 보시는 식에서 셀시어스와 페르나이트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5분의 9 곱하기 셀시어스 더하기 32는 페르나이트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사람의 정상 체온은 37.8도씨이고 화씨 온도로 바꿔보면 100도 F가 됩니다. 절대 온도는 크게 켈빈과 랭킨이 있습니다. 켈빈은 도씨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랭킨은 도 F를 기준으로 합니다. 켈빈은 도씨에다가 273.15를 더하는 것이고 랭킨은 도 F에다가 459.67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 알겠죠? PV는 MRT 맞죠? P는 압력입니다. V는 부피고 M은 질량이고 R은 뭐죠? 기체 상수죠. 그리고 T는 온도입니다. 여기서 T를 사용할 때는 절대 온도를 사용합니다. 절대 온도.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가면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연력학적 물성치를 나타낼 때도 책에 따라서 도C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도 F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 절대 온도로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해석을 할 때 차원을 잘 생각해서 온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압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압력은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압력입니다. 그래서 1파스칼은 단위 면적당 1뉴턴이 작용하는 힘입니다. 1바는 0.1메가파스칼인데 요 메가라는 의미가 10의 6승이죠. 그래서 0.1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10의 5성 파스칼이 되겠고 10의 5성 파스칼은 100kPa이 되겠죠. 대기압력은 우리가 흔히 1atm이라고 말합니다. atmosphere. 이거는 약 101.325kPa이 되고요. psi 단위로 하면 14.7 파운드 폴스 퍼 인치 스퀘어가 됩니다. 압력에는 레퍼런스에 따라서 어떤 레퍼런스를 잡느냐에 따라서 절대압력과 상대압력으로 나누어집니다. 레퍼런스를 0atm으로 잡으면 절대압력이 되고요. 그리고 1atm으로 하면 상대압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과 만나는 점이 2atm이라면
요 지점에서의 절대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2 빼기 0, 2atm이 되겠죠. 그리고 요 지점에서의 상대 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퍼런스가 1atm이므로 2-1 해가지고 상대 압력은 1atm이 되겠죠. 오른쪽 그림은 압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힘이 작용하는 플레이트, 즉 평판이라고 해요. 압력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면의 수직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면 위에서 균일한 힘이 작용하는데 이거는 수직으로 작용하지 않고 수직에 대해서 세타만큼, 즉 30도만큼 비껴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F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F 코사인 세타, 즉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에서 면적을 나누어 주면은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100뉴턴 곱하기 코사인 30 나누기 100m 스퀘어를 하면 약 2분의 루트 3 파스칼이 나옵니다. 만약에 세타가 0이 된다면 이 주어진 힘 F가 모두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은 세타가 0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1 파스칼이 나옵니다. 압력이. 연력학에서 단위와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위를 가지고 연력학적 상태량을 정의를 하고 그 연력학적 상태량을 가지고 연력학 해석을 통해서 에너지와 일과 그리고 열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단위는 국제미터계와 영국공학 단위계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미터계를 사용하죠.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SI 단위계입니다. 국제미터계의 기본 단위는 초, 시간이죠. 길이로서 미터, 질량으로서 킬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힘은 F는 ma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차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단위는 뉴턴으로 나오고요. 에너지는 줄, 그리고 프레셔는 압력은 파스칼로 나옵니다. 영국공학 단위계에서는 기본 단위가 시간인 초, 길이는 feet, 질량은 파운드 매스입니다. 힘을 구해보면 F는 ma로 주어지죠. 1파운드 폴스는 1파운드 매스 곱하기 영국공학 단위계의 중력 가속도는 32.174 피트 퍼 초의 스퀘어입니다. 이것을 국제 미터기로 환산해 보면 4.4 뉴턴이 나옵니다. 연력학 해석을 하다 보면 단위 변환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단위 변환의 문제는 국제 단위계와 그리고 영국 공학 단위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영국 공학 단위계의 1파운드 매스는 약 0.45kg이 됩니다. 그리고 1피트는 약 0.3048m가 되고요. 1피트는 12인치입니다. 야구 경기 보면 또 마일이 많이 나오죠. 빠른 공은 약 한 90마일 정도 나오는데 1마일은 약 1610m 정도가 되고요. 1리터는 10의 3승 미터 3승의 부피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가, 테라 이런 단위들도 많이 나오는데 테라는 T를 사용하고요. 약 10의 12승입니다. 무차원수죠. 그리고 기가는 10의 9승, 킬로는 10의 3승이 되고요. 그리고 지수가 마이너스로가 될 경우도 있는데 마이크로가 10의 6승이 되고요. 그리고 나노는 10의 9승, 피코는 10의 12승이 됩니다. 여기까지 연력학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1장은 우리가 연력학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력학 제2장을 강의하겠습니다. 2장의 내용을 보면 순수 물질의 상태량과 상태 방정식, 그리고 유명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일과 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알포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